안녕하세요. 역촌동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보고 내고장 역촌동의 문물, 사람, 그리고 내가 사는 역촌동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송 역촌동 사람들의 진행을 맡은 이준민입니다. 오늘 만나뵐 분은 역촌동에서 계속 살아오신 고미경 선생님이신데요. 한번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미경입니다. 역촌동에는 한 몇 년 정도 사셨나요? 은평구에서 산 지는 한 53년 되는데요. 다른 동에서 활동하다가 역촌동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사 왔습니다. 아, 역촌동에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네. 의미인가요? 그 역촌동 주민센터 위에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에서 관장을 맡아서 프로그램하고 서가 관리, 기타 프로그램 등에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아, 그럼 역촌동 도서관 관장이 직업이신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요. 예. 지금은 역촌동 마을계획동에서 촉진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역촌동에서 온 시작이 역마루 도서관 관장을 하면서 역촌동에서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 마을계획단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마을계획단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관에서부터 일이 떨어져서 민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관에서 그냥 이뤄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마을의 일들을 주민이 스스로 의논하고 의제를 만들어서 같이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를 스스로 해내는 거를 마을계획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16개 동 중에서 역촌동, 가련 1동, 응암 2동이 선정되어서 지금 시범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는 역촌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을 사업 전문가와 마을 사업 담당자 있고 그다음에 촉진자는 저가 해서 이렇게 3명이서 같이 합을 이뤄서 같이 마을계획동 일을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번 주에 네. 마을 총회도 했었는데 네. 보셨는지 모르겠네. 아, 마을총회요? 예. 마을계획단 활동하시면서 이제 했었던 뭐 사업들 중에서 뭐 기억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죠. 저희 지금 분과가 6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필요하다고 한 9개 의제가 나왔어요. 주민들이 이거는 진짜 마을에서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주민의 100여 명의 투표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그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실행 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 올해 한 750만 원 정도를 각 분과에서 쓰게 돼 있고요. 내년엔 조금 더 많은 예산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분과에서는 장난감 프리마켓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리어카 폐지 줍는 리어카에 광고판을 달자. 그다음에 폐지 줍는 분들의 위험을 위해서 안전 조끼를 만들자. 또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알람이나 이런 시설들을 만들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예.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행 서비스라고 해서 혼자 병원 가기 어렵거나 그런 분들 같이 동행하는 심부름 센터, 이것도 되게 인상적인 일자리 분과에서 나온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분과에 소속되어 계신 저는 건가요? 분과 소속보다는 이 분과 6개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주민들이 실행하지 못하는 행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워크숍 진행, 뭐 회의 구조 같은 거 이런 거를 촉진할 수 있는 촉진자 역할이에요. 예. 아,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뭐 역촌동에서 사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물건이나 뭐 장소, 뭐 사람 그런 게 있나요? 역촌동이 처음에는 1동과 2동이 나눠져 있어서 뭐 예. 약 한 2만에서 3만 요 정도 2개 동이었는데 네. 합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1동, 2동이 합해져서 지금은 진간동 16개 동 중에 진간동이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촌동 5만. 예. 이래서 굉장히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마을총회 하는데도 다른 데는 1%만 해도 그렇게 숫자가 별로 안 되는데 저희는 1%만 해도 500표 이상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처음에는 한 5% 정도를 잡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4% 넘게 의제를 표를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굉장히 눈에 띄는
동이 아닌가 싶고요. 역촌동은 다른 데랑 좀 다르게 시범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네. 안심마을도 시범하고 있고 주민자치회도 시범하고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 실행해 나가는 주민들이 참 대단하기도 한 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전마을이란 건 어떤 건가요? 주민들이 뭐 어두운 곳에 CCTV를 밝힌다거나 거리에 인도랑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곳에 색깔을 칠해서 인도를 자연스럽게 구분한다거나 뭐 그렇게 안심적으로 주민이 안심으로 안전과 안심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나오는 시범 지역이었어요. 아, 그러면 다른 동에 살 때랑 역촌동으로 이사 오셔서 살 때랑 가장 느껴지는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녹번동 수색에서 이제 한 결혼하기 전까지는 많이 살아서 수색은 지금 증산동하고 재개발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옛날 자치들이 많이 없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는 녹번동에서 제일 많이 살았죠. 녹번동은 아무래도 관공서가 많고 교통으로 지하철역들이 많이 있어서 좀 편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역촌동에서 저도 제대로 잘 몰라요. 일적으로만 많이 왔고 아직은 제대로 돌아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많은 분포가 되게 많이 큰 지역이라 특별히 다른 동과 다르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시범 사업을 많이 하고 주민들 스스로 이제 한다는 것을 막 느끼면서 되게 역촌동이 나름 살기 좋은 마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뭐 역촌동에 사시면서 뭐 식당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가장 좋아하는 뭐 식당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 집 앞에 다생오리집이라고 있었어요.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오리고기를 되게 저렴하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곳이어서 되게 잘 갔었는데 그저께 갔더니 다른 곳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꽤 오래 거기서 영업을 하셔서 되게 막 100명 이상씩 들어갈 수 있는 큰 홀도 있어서 되게 많이 이용했었는데 갑자기 다른 업종으로 바뀌셔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 거기 골목에 또 옛날 옛적이라는 약간 주막 같은 예. 옛날 그 주막 같은 느낌의 곳이 있어서 되게 편안하게 잘 가는 곳 중에 하나예요. 아, 예. 그럼 자녀분들도 다 역촌동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가요? 저는 애가 다 컸습니다. 아, 예. 직장 다닙니다. 자녀분들이 다 크셨어요? 그러면 네. 그럼 다른 곳에서 학교를 다녔었던 거예요? 녹번동에서 다녔었죠. 아. 녹번동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예. 역촌동에 사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뭐 사람이 있을까요? 역촌동 사람들? 청소년 공간인 꿈꾸는 다락방도 되게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요. 처음에 이사 오기 전에 거기 평생교육원을 제가 운영을 했어서 지금은 안 하지만 예. 그래서 제가 평생교육사다 보니까는 그 평생교육 시설에서 주민들과 같이 배우고 나누고 하는 공간을 운영했었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공간 운영하는데 시설비나 임대료가 좀 많이 부담이 돼서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문을 닫았었는데 아무래도 역촌동이 그런 그 생활 밀집 지역이고 제가 또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이 많이 가기도 하죠. 또 네. 그런 공간도 있고 뭐 신나는 애프터 센터도 있고 초록길 도서관이라고 해서 그 관에서 지어준 게 아니라 개인 스스로들 투자를 해서 만든 개인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주민들한테 그쪽 지역에 도서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모임이 잘 운영되고 있고 잘 하고 계신 도서관 중에 하나. 아, 초록길 도서관은 자주 가시는 건가요? 그럼? 예. 기억에 남는 책 같은 거 있으세요? 거기서 읽었던? 저는 어린이 책을 주로 읽어가지고요. 저는 어린이 책 뭐 깜빵 개구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죠. 저는 그림책 종류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창가의 토토라는 책을 제일 좋아하고요. 뭐 도서관 또 북카페가 거기가 역촌역이 있는데 평화공원 앞에 예. 쿠아레라는 북카페가 있어서 거기도 되게 아. 인상적이고요. 네. 그리고 뭐 동은 아니지만 역촌역에 있는 평화공원도 처음에는 거기에 되게 반대가 많았었는데 지금 짓고 나니까 다양한 행사들을 그 역 부근에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설 중에 하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역촌동에 사시면서 예. 뭔가 불편했었던 그런 점이 있을까요? 역촌동에요. 의외로 은행이 별로 없어요. 아, 은행이요? 예, 별로 없어서 네. 행사할 때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뭘 써내라고 얘기하시면 꼭 은행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인터넷 뱅킹이나 뭐 짱구를 이용해서 많이 찾기도 하지만 가끔 은행 갈 일이 있는데 역촌동에서는 은행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 예, 그런 거 불편한 거와 네. 의외로 역촌동이 넓기도 하지만 지하철역이
가까운 것 같지만 좀 멀어요. 네, 멀죠. 중간이어가지고 예. 참 애매모호한 교통인 것 같은 느낌? 아. 예. 그래서 그런 거 외에는 불편하다고 느낀 적은 없고 예. 참 조용하다 이거는 아.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예. 조용하죠, 예, 확실히. 예. 역촌동에서 뭐 생각나는 일 더 있으세요? 촌동에 오면서 제가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나 할까? 네. 아무래도 그 역촌 동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워낙 오래전부터 알던 분이 오셔가지고 예. 일에 대한 부담이 좀 되게 많지요. 아. 아무래도. 예, 예. 그리고 일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다 역독번동에 살 때보다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되게 많이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는 조금씩 10분이나 20분을 더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동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예. 점이 좀 약간 불편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여유 없이 살아야 되는 좀 다른 동보다는 좀 불편한 거. 아, 예, 네. 그 정도. 예. 은평구에 53년 동안 사셨다고 하셨는데 예. 53년 전의 은평이랑 지금의 은평이랑 어떻게 변했는지 좀 기억이 나시는 것들이 있나요? 굉장히 다르죠. 예. 예를 들면 재개발이라는 거 단어가 옛날부터 있긴 있었지만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응암이동에 그쪽 정신병원 있는 데가 전부 아파트로 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전부 다 변해버렸잖아요. 네. 수색 같은 경우도 옛날에 모르시겠지만 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삼천리. 네. 거기 지금 싹 없어지고 이마트 생기고 지하철역 생기고. 수색에 이마트가 있어요? 예, 이마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응암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잘 모르시는구나. 수색에도 이마트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거기 그 자리가 그 연탄 공장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아. 집에서 빨래를 널면 항상 시커매가지고 네. 그 연탄 그게 재가 날려서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나고요. 버스 노선도 되게 많이 많아진 거죠. 옛날에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지하철 많이 생기고 변화들이 되게 많이 생겨난 거죠. 아,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네. 단독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특히 네. 역촌동에 단독이 더 많았었는데 요즘은 집 장사 하시는 분들이 업자들이 많이 사셔서 네. 빌라 짓고 이래서 아. 교통난, 뭐 주차난 이런 네. 것까지 야기되고 그래서 좀 옛날보다 팍팍하게 주민들이 그러니까 옛날엔 단독이라 문 열어놔도 그런 뭐 위험이나 그런 정들이 오고 갔다면 지금 빌라들이 밑에서 1층에서부터 다치잖아요. 네. 현관에서부터 다치고 집에 올라가서 또 다치고 이래서 그런 교류들은 옛날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은. 옛날에 뭐 교류를 했다면은 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냥 거의 주위에 사는 동네에서 사는 어르신들이나 애들은 다 알죠.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아는데 요즘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한은 모르게 됐죠. 아, 그런 그렇죠. 것들이. 예,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을 열어놓고 살았다면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관에서부터 민지 다치잖아요. 네. 하나 다치죠. 계단 올라가서 또 집에서 또 다치죠. 네. 문들이 2개 내지는 3개씩 있다 보니까 더 교류가 없지 않나? 같은 빌라에 살아도 앞집 잘 모르게 되고 그거는 뭐 역촌동을 비롯해서 예, 뭐 예, 다른 예. 곳들도 다 그렇죠. 그렇긴 근데- 한데 여촌동에 유달리 요 몇 년 사이에 빌라가 많아졌어요. 아, 그건 단독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유달리 요 근래에 다세대나 빌라가 많아져서 더 삭막해지고 교통난이 여기 역촌동은 또 공영 주차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민센터 뒤에밖에. 아, 그래서 네. 주민들이 주차난 되게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 요즘 뭐 역촌이나 뭐 구산동이나 건물들 많이 헐어내고 새로 짓잖아요. 예. 제가 그 새로 짓는 건물들 유심히 봤더니 1층들을 없앴더라고요. 건물들이 예. 1층이 없고 그냥 기둥으로 해가지고 거길 주차장으로 쓰던데 예. 그렇게 하면은 좀 주차단이 좀 해소될까요? 근데 새로 지는 건물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예. 있는 옛날의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는 어렵지요. 그리고 네. 이게 지하로 파면 돈이 더 배가 든다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짓는데 그래서 그렇죠. 1층에 주차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옛날에 은평구는 정말 그 논과 밭이 있었던 그런 동네였나요? 그렇게 그쵸. 들었었는데. 개천에서 고기 잡고 이런 것도 흔하게 봤었고요. 예. 그다음에 연신내 밑에도 다 개울가였었어요. 지금은 메워서 지금 집 뭐 건물들 생기고 이랬잖아요. 네. 불광천하고 이어져서 거기도 다 그래서 연신내예요. 밑에 물 지나가는 길이어가지고. 그런 건 예. 저도 몰랐네요. 예. 예. 그럼 역촌동에 사시면서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
일단은 마을기획동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마을 총회를 잘 마치고요. 그 이제 실행 오늘 그 회의를 할 건데 오늘 실행 계획에 앞서서 주민들하고 저희가 같이 마을기획동 하는 거는 주민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함께 의논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 그 목적이어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달성이 됐고요. 이제 하반기에 그 예산을 집행해서 실행하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멋모르고 저희가 마을계획단이 뭔지 모르고 막 고민하고 공부하고 같이 만나서 했지만 이제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내년에는 훨씬 더 주민들이 훨씬 더 요구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나씩 펼쳐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역촌동에는 되게 많은 관들도 있어요. 뭐 네. 여러 가지 뭐 노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많아서 공모 사업들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공모 사업들이 진짜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아 저렇게 공모 사업을 진행돼서 좋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저희는 뿌듯하게 일할 것 같고, 또 주민센터 뒤에 있는 그 골목에 저희가 살아있는 골목을 만들기 위해서 숨어있는 골목길이라는 숨길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있는 상인들과 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행복해지는 길,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곳에 있는 상가들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게 동네가 재미있게 돌아가지 않을까. 거기에 또 그쪽 지역이 좀 밤에는 어둡다고 하셔서 태양열 전등을 가로등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업들이 또 벌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해서 처음에 해바라기가 미세먼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해바라기가 시기가 이미 해바라기가 다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공기 정화 식물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가 되게 이쁘게 바뀌어질 것 같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주민자치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주민자치 활동 같은 거를 한두 개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해보면 사실 좀 귀찮아요. 좀 뭔가 당장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이유 같은 게 있으면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 지역 활동이라는 게 뭐 큰 수입이 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예. 단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기왕에 이사 가지 않고 살 거면 네. 좋아지는 게 좋겠다. 근데 좋아지는데 또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커서 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직장이 생긴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시작을 했었고, 저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처음에 지역 활동이라는 것도 몰랐는데 뭐 내 아이한테 책 읽어주는데 뭐 옆에 아이도 같이 읽어주지 뭐 이런 생각에서 이게 마을 지역 활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지금 한 20년 정도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역촌동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저는 은평구에서 그 학교 급식 지금 실무서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전체 유치원부터 초중고의 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 그다음에 친환경 쌀, 국내산 김치, 수산물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 구매를 저희가 주최하고요. 공동 구매를 해서 나가는 이익들을 공동 구매를 하면 뭐 안정된 그 공급처도 개발될 수 있지만 가격도 좀 많이 하락이 되거든요. 안정된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와의 신뢰도도 쌓고 이런 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예. 그럼 뭐 또 당장의 뭐 수입보다는 이제 보람 같은 걸 그게 훨씬 더 주로 많지요. 예. 예. 20년 정도 주민자치 활동을 하신 거예요? 주민자치 한 건 한 15년 정도 됐고요. 이런 지역 활동이라고 저희는 얘기하죠. 예. 20년 전에 지역 활동이나 뭐 주민자치 활동 같은 거를 시작하실 때만 했어도 그런 게 좀 미비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없었죠. 지금은 활동비라는 것도 있고 밥을 먹으면 식대도 나오고 다가비도 나오고 회의비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그러면 저희는 뭐 보통 이렇게 지역 활동 1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멤버들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우리 돈 내고 밥 먹고 우리 돈 내고 차 마시고 항상 모이면 이 동네가 어떻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이런 동네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나 할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많이 이런 활동들이 안정이 많이 돼서
그 예산 확보도 그렇고 활동비도 그렇고 활동가들이 조금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활동비라는 것들이 주어져서 그래도 보람 있게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들은 이제 약간의 젊은 사람들에 대한 세대 교체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활동비라는 게 제가 볼 땐 일장일단이 있는 게 활동비가 있으면서 보람되게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예.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돈만 바라보고 이 지역 활동을 한다면 돈이 안 되는 일들은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겨서 저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서 돈이 되든 안 되든 지역 활동은 일단 보람이나 약간의 뿌듯함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활동비가 따라주면 그냥 감사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도 근데 내가 만약에 네. 내 아이가 그렇게 한다면 저도 반대를 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남의 예, 남의 아이는 그래도 예. 되는데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 부분들이 저희 아들이 옛날에 직장을 좀 연구소 안산에서 다녔을 때 예. 급여는 나쁘진 않았는데 나머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일단 왔다 갔다 4시간 네. 기숙사 생활하긴 했지만 주말에 와서 가고 이런 외적인 부분들이 돈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은 구청에서 청년 활동가로 일을 하는데 급여는 작지만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플러스가 한 3, 40만 원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걸어서 갈 수 있고 나머지 근데 시간적으로도 너무 가깝고 네. 30분 전에만 일어나도 출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돈으로 보상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은평구청에서 하는 그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참석하면 이제 회의비가 이제 얼마가 나오는데 예. 참 좋아요. 그렇게 회의비 나오면. 또 지금 회의비 아직 한 게 안 나와가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네, 보람만 보고 가야겠네요. 회의비가 아니라. 그것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회의비도 없어요. 회의비도 없고 네. 거기 분과위원회 하시는 분들만 아마 회의비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참여예산위원회라도 좀 다르죠. 그렇군요. 저는 예. 뭐 양반이었네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네. 감사한 줄 알고 보람만 예, 보고 예. 가야겠습니다. 은평구가 그런 마을 활동이나 풀뿌리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한 것 중에 네. 하나이기도 하죠. 그렇죠. 제가 지역 활동으로 돈을 버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남편 돈으로 제 활동에 기름값이나 이런 건 될 수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학교에 강사 활동을 해요. 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가서 공예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수입을 해서 지역에 거의 자원봉사로 뿌리는 바보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데 네. 지금 교육 콘텐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육 콘텐츠라는 게 뭔가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방과후처럼 학교 수업을 나가는 그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하나로 모아서 저희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공예가 됐던 교육이 됐다 하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네. 책을 하나 발간하고 그걸 학교에 뿌려서 그런 것들의 예산을 처음에 주민 참여 시작할 때 네. 예산에 이제 남는 부분들을 좀 모아서 그거를 학교에 다시 돌려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걸 교육 콘텐츠라고 얘기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교육 콘텐츠로 학생들하고 만나고 있고요. 그것 중에 뭐 오늘 충암초등학교에서 교육 콘텐츠를 쿠키 만들기 수업을 하고 왔어요. 네. 2학년 했는데 아침에 비가 부슬비슬 오길래 저 오븐을 들고 가거든요. 학교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네. 저 비 오는데 오븐을 날려면 저거 전기인데 오븐이 저것도 젖으면 안 되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딱 내릴 때 비가 그쳐주고 수업 딱 할 때 비가 오고 끝날 때 또 비가 또 약간 그쳐줘가지고 굉장히 했는데 아이들이 2학년을 수업했거든요. 네. 아시죠? 2학년 아이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알죠. 네. 그래서 비도 오는데 목소리는 커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교실에서. 그래도 나름 이게 쿠키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수업이어가지고 재밌게 잘 했는데 네. 아주 가위바위보 게임하는데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서 옆반에 피해주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선생님들이 아무 얘기 안 하셔서 나왔고 감사한 거는
그 3일째 오늘 마지막 수업까지 했는데 그 전에 하셨던 반 선생님들이 막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난 또 혹시 이게 또 문제가 왜냐면 이게 요즘은 우유 알러지 있는 친구들 뭐 계란 알러지 있는 친구들 이렇게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이게 소량이 들어가긴 하지만 혹시 또 알러지가 나서 또 이것도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 아니라 걱정했는데 어머니들이 전화를 하셨나 봐요. 저는 우리밀과 천연재료로 된 반죽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거든요. 했더니 네. 재료가 너무 좋은 것 같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아. 연락들이 오셨다 그래서 네. 아침에 굉장히 뭉클해서 수업을 시작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반응을 해주면 저희 외부 강사들은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네. 오늘 또 보람되게 이걸 하기 잘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한갑을 바라보는 나이여가지고 아. 이게 공예하는 게 상당히 이제 버겁거든요. 많이 힘들고 그래서 네.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다른 일은 없을까 막 지금 과도기인 상태인데 왜냐면 젊은 친구들한테 빨리 넘겨주고 나는 다른 걸 해야지라는 마음을 살짝 먹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해드리니 조금 더 할까 뭐 이런 약간의 미련도 또 남아서 또 오늘 그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예. 되게 보람이 있으시겠네요. 네. 저는 그런 보람을 좀 느껴보고 싶은데. 일단 지역에서 많이 다니시고 봉사하시면 네. 선생님이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런 방송도 애들 되게 좋아해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오늘 혼자 왔지만 진짜 미리 알았더라면 네. 여러 사람 같이 와서 같은 공통분모에 대해서 얘기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네. 뭐 진행자분도 역촌동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예.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뭐 학생들도 와서 이제 연령대별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 하겠다. 네. 예, 그렇죠. 요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방송 장비 이런 과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되게 재미있게 아이들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오늘 오면서 이 시설 보니까 되게 간단하면서도 그렇게 만약에 유튜브도 타고 할 수 있다면 아이들한테도 진짜 오게 되면 네.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인생의 한 절반 정도 사신 건데 네. 남은 절반은 이제 어떻게 사실지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전 60을 못 넘길 것 같았어요. 왜요? 그냥 그 나이가 되면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50이었다가 60 됐다가 지금은 이제 70이 됐는데 계속 느네요. 더 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제가 대학은 졸업했지만 지금 또 복학해서 하고 있는 일은 영양학과를 다시 조리 영양학과를 들어갔거든요. 제가 음식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럼 지금 대학을 다니시고 계시는 또 거예요? 다니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되게.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제가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요리 수업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요. 다른 데서도 이제 의뢰 오는 대로 요리를 하고 고추장 된장부터 발효마을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그 은평에는 요리 대안학교가 없어요. 대안학교 자체도 없지만 그래서 네. 저는 아이들하고 대안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요리로 뭐 탈학교 아이들 그다음에 학교 가지 않는 아이들 그다음에 학교에서 발전받는 아이들 이 아이들 데리고 여러 가지 것 해봤지만 요리하는 게 제일 애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좋죠.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만들고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보내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 하나와 또 네. 하나는 활동가들이 돈이 없어요. 돈 없죠. 없어요. 그래서 그 요양원 활동가들의 요양원 그냥 같이 밥 먹고 왜냐면 애들이 다 크고 나면 집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애들 다 출가하고 나면 그래서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활동하고 텃밭도 하고 이런 공간에 잠자리만 따로 하고 이런 공간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사회복지도 따보고 여러 가지 해보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나이 들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멋지네요.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한 사람이 뭐 큰 돈을 낼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뭐 3천에서 5천씩 내면
충분히 그런 공동주택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한 10사람만 모여도 뭐 몇 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하나 장만해서 같이 공간 꾸리는 것도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거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이제 시골 같은 데를 가면은 이제 뭐 젊은 사람도 별로 없고, 예. 그냥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집에서 그냥 지내는 시간이 별로 없고, 거의 그냥 마을 회관에서 네. 그냥 살다시피 하면서 예, 예.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은평구가 서울에서 종로 다음으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맞지.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도 인구가 많은 시골처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동주택 사업이 좀 더 구주도로 해가지고 많이 늘어난다면은, 그러면 네, 좋겠어요. 은평 요즘은 청년에 너무 자꾸 집중이 돼서 막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니어들도 왜냐면 나이는 들지만 활동은 되게 활발하시잖아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네,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시니어들에 대한 고민도 좀 다각도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제가 그렇죠. 나이 먹어서 그런지 그쪽에 이제 자꾸 관심도 보여지고 해서 그런가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체계도 좀 잡아갈 필요도 있겠다. 그렇죠. 정책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글쎄 모르겠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일단 모여서 저는 가깝게 은평구는 워낙 뭐 돈이 없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이어가지고 가까우면 일령 안 그러면 양주 뭐 이런데 한번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가보는 중이에요. 아, 거기는 왜 가시는 건가요? 그냥 땅값이 싼가 괜찮은 게 있나. 그 공동주택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아니 공동주택도 그렇지만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좀 자격증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하고 체험할 수 있는데 유치원 원장님들 만나면 그 점심도 해결해주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어라. 네, 그러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아이들하고 먹는 것도 만들고 고추장도 만들고 김치도 담고 이러면 뭐 요즘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옛날에는 물을 사 먹을 생각을 전혀 못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물 사 먹잖아요. 네. 이상하지 않게. 근데 저- 옛날에는 물을 사 먹는다는 거 생각지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김치 담그지 못하는 엄마들 되게 많아요. 네, 김치를 사 먹잖아요. 네, 근데 좀 있으면 그런 거조차 고추장 된장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를 잊지 않게도 하고 그런 먹거리에 대한 안전한 걸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현장에서보다는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그런 활동들을 하려면 그냥 체험 공간 정도 좀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공동주택적 체험 공간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계시네요. 그쵸 원대하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은 생각은 그런데 마무리로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되게 상투적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낯간지러운 시간을 처음에 이거 제안 받았을 때 저는 이런 시설이 있는 공간 전 처음 알아서 뭐 하는 데인가 되게 많이 의아했었는데 네, 일단 제가 전에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소감을 했으면 더 좋겠는데 못 듣고 와가지고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풀어내는 공간이 또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하고요. 예, 요즘은 진짜 옛날 얘기 하는 게 많이 고리타분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하고 이렇게 진행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소리를 예. 담아내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뭐 다른 역촌동 지인분들과 한 번 더 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럴까요? 네, 지금 저희가 또 게스트 섭외가 또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면 소개시켜 드릴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지역아동센터 두세 분의 센터장들을 모여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특집으로 할 수도 있겠고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릴 수는 있죠. 예. 좋네요. 네네. 네, 저도 사실 역촌동 주민이 아니거든요. 예, 네, 예. 부산동 주민인데 그래가지고 저보고 역촌동 사람들을 하라고 해가지고 사실 좀 의아했어요. 물론 저도 이거를 무보수로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해요. 이게 방금 전에도 몇 번씩 끊겼잖아요. 그게 아직 고민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무보수로 하는 게 아닌 만큼 더 나은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는 역천동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